을목을 3개를 끝냈습니다. 이제 3개 남았습니다. 아십니까? 을목 징크스라고? 이거 을목 찍다가 몸살 나겠습니다. 얘기가 짧게 진행되는 것도 아마 우연이 아닐상 싶습니다. 거기다가 또 바람 불고 하는 바람에 좀 쉬었네요. 계획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자, 어쨌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을미가 있을 때 우리는 을목이 뿌리를 내렸다고 말을 하죠. 을미가 났습니까? 을축이 났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을축이 났다고 해야 되겠죠. 적어도 뭔가 이 목이, 을목이 성장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장간에 들어있는 개수는 목이 성장하는데 무엇보다도 소중한 1순위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을미는 을축에 비해서 뿌리의, 즉 지지의 상황이 별로 좋다고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적어도 을미는 을사와 비교해 봤을 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을사와 을미는 어찌 보면 사촌간이죠. 이렇게 한 가지만 놓고 관찰하기보다 비교를 해가면서 또 보는 것도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의 경우에는 을목이 어떤 사중의 병화, 사중의 경금과 이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참 자기 과신이라든지 이런 확대 포장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을사는 그런 의미는 적습니다. 적어도 지장간에 상관이나 그런 정관이 없기 때문이죠. 아시는 대로 지장간을 나타내서 살펴본다면 미 중에는 정화가 있고 을목이 있고 기토가 있습니다. 정화는 식신이겠고 을목은 비견, 비견은 주체성이 되겠죠. 그리고 기토는 편재. 을목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뿌리가 된다고 보는 것이지 그 외에야 뿌리 될 만한 게 없다고 봐야죠. 그래도 을사보다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겠습니다. 자, 뿌리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논하는 것이 이번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일지에 편재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은 단번에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급하다는 거. 아마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노라면 항상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냔 말이요, 이렇게 아마 다그침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많겠습니다. 왜 그러냐? 을미는 편재를 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재는 항상 빠른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지장간이지만은 겉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을축과 유사하게 서둘러서 얼른 결과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을미는 음의 배합이기 때문에 내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을미는 내성적이다. 그리고 속에 들여다보면 비견, 감정적 주체가 들어있으므로 내성적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좌우에 음이 양쪽에 있으면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일주만 놓고 딱 볼 적에는 을미는 내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구나. 내성적이라는 사람은 조용하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겠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의 부산함과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보는 거죠. 감정적이라는 말은 참다가 한방 먹일 수 있는 그런 내력이 있다. 안에 들은 어떤 그런 감정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 보통 그러죠, 사람이. 그 사람 평소에 안 그래, 이런 평가를 듣는 사람은 적어도 내성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봤을 때 일주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이렇게 관찰을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내성적 감정형의 스타일인데 속에 식신이 들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식신은 궁리를 하죠. 어떤 궁리를 하는가? 재를 생하는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을미일주의 심리 구조를 극명하게 나타내주는 부분이라면 내부적으로 식신생재라는 것이겠죠. 내부적으로 식신생재가 되면은 밖으로 오타가 일어났습니다. 밑에가 오타군요. 예. 적어도 밖으로 궁리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상당한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 을미라고 보면 되겠고, 만약에 을미가 어디에 사업 설명회에 가서 참관했다고 그러면은 우선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한쪽 머리에서는 그 방법의 타당함까지 검토하고 궁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총명하다는 걸 말할 수가 있죠. 일지에 식신이 들어있다는 말은 그만큼 자료만 주어지면 총명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명하다는 건 뭔가 궁리하고 밝혀서 찾아낸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주어진 자료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재성이라고 봅니다. 재는 그야말로 계산, 결산서라고 말한다면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은 그 결산 과정에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개성이, 궁리가, 특성이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미중의 식신은 분명히 재를 생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 식신의 용도는 그대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뭔가 또 심리 연구하는 과정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죠. 식신이 편재를 받습니다. 편재가 식신을 받습니다. 그 편재는 식신의 영향을 받은 편재일 것이고, 그 식신은 재를 생해주는 도구로서의 식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호흡이 잘 맞죠. 다시 말하면 을미는 어디 가도 자기 먹고 살 궁리를 한다, 이런 거죠. 군대 가서 돈 벌어 오는 사람 봤습니까? 군대 가서 군인들 상대로 장사를 해가지고 뭐 여자 사진을 팔든지 뭘 팔든지 뭘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온답니다. 이렇게 어느 현장에서나 돈 벌 궁리를 하는 사람, 을미의 적성이라면 참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점이 아쉬운 점이겠습니다. 수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군요. 그래서 이렇게 을미가 되면 일주에 그 좌우에는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정인이 될 것입니다. 임수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로지 궁리에서 돈 버는 마무리하는 대로 나가는데 항상 필요한 것은 원기, 원천적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을목이 바라는 것은 촉촉한 이슬비가 되겠네. 임수가 들어와서 적셔만 준다면 이 을목은 그 무한한 출력을 발휘해가지고서 결과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미일족의 가장 좋은 천간은 임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임수가 양쪽에 2개 있으면 너무 지나치게 되겠네요. 그럼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뭐든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겹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가 없다면 계수도 괜찮습니다. 계수도 좋습니다. 어차피 물이 와준다면 어느 물이든지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성이 필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작용할 때는 직관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자, 결과가 보입니다. 식신으로 궁리합니다. 여기에다 갖출 것이 있다면 바로 직관력이죠. 직관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 또는 사안을 봤을 때 저거 된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논리를 떠나서 감지하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성이 있는 을미와 인성이 없는 을미의 결과물은 같다고 하겠습니까? 다르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주만 놓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 주변을 살펴서 말하는 것이 옳다. 일간의 주변, 다시 말하면 월간, 시간, 일지, 그 외에도 고려는 해야 되겠으나 적어도 일간 좌우에 있는 글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론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가 있어도 좋고 개수가 있어도 좋습니다. 좋다는 얘기는 직관을 발휘해가지고서 빨리 취하는데 더욱더 스피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가속격화를 해주는 거죠.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는 딴 건 필요 없습니다. 속도만이 필요합니다. 가속. 빨리 속도를 내서 얼른 남보다 먼저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성이 있는 을미라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을사와 다를 바가 없죠. 근데 다를 바는 없는데 을사가 됐을 경우에는 인성이 들어오게 되면 일지에 있는 사중, 병화, 상관하고 대립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대립이 일어나는데 을미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을미는 인성을 이용하는 거죠. 인성을 이용해 가지고서 죄를 취하게 됩니다. 물론 대관등은 운이 달린 거죠. 신약하다면 수목운이 될 것이고 신왕하다면 화토운에 되겠죠. 그런 점으로 이 을미와 인성의 관계를 관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성분이 오면 좋겠는가 살펴보겠는데 사실은 역시 목에게는 화가 그래도 반가운 요인 중에 들어가리라고 봅니다만은 특히 수단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병화가 있었으면 상당한 능력 발휘가 되겠다. 이런 관찰을 해보게 됩니다. 병화는 상관이죠. 식신은 밑에 깔려있고 상관은 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은 천하무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천하무적. 겉으로 속으로 궁리해가면서 머리 굴려가면서 입으로 그 상대방의 심중을 헤아려가면서 인성으로 헤아려가면서 또 이 손해를 따질 수 있는 이런 민감한 스피드한 이런 능력을 타고났다면 이 사람은 필히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어쩌면은 경매 같은데 종사하게 된다면은 아마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좌우의 좌우의 글자 중에서 한 글자는 임수고 또는 한 글자는 개수고 옆에 한 글자가 병화였더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 병화가 들어와서 이 을목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아마 어쩌면은 기고만장이 되겠죠. 겁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니면은 되는 게 없는 줄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안하무인으로 남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정도를 넘지 않게끔 노력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겠죠. 병화보다 정화는 그렇게 신통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일지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더라도 나와 있으면 더욱더 연구가 활발해질 걸로 봐서 꺼리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천간으로 을미일주는 수화가 들어오면 좋겠구나. 이미 이 식신의 궁리가 내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밖에 또 궁리 일어나는 것은 에너지 소모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지 똑같은 것만 계속 만들어서는 재미가 없다. 가령 호미만 자꾸 만들면 되겠습니까? 호미가 좀 만들어져 끌랑은 가래도 하나쯤 만들어야 장사가 구색을 갖추지. 그런 의미로 겹치는 것은 기특하지 않다고 보고 항상 연구할 때는 일지에 있는 것은 가까이에 있어도 크게 비중 두지 말고 그냥 없는 것처럼 봐도 괜찮다. 다음은 속도가 조금 더 붙는다 하는 정도로만 인식하시면 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천간의 수화를 논하고 나면
남는 거는 뭐냐? 목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일지도 있지만은 목은 우선 성격 분석에는 이 목일간에 있어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재성인데 정제가 있으면은 아마도 쓸모가 있을상 싶습니다. 정제는 치밀한 성분이 되죠. 편제는 넓은 성분, 다시 말하면 정편제가 함께 갖춰지면 넓게 감싸서 포용하면서 치밀하게 거둬들입니다. 이런 능력 결과에 대해서 없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은 상당히 넓은 영역에서 농사를 지을 것 같고, 농사를 짓더라도 아마 서산 태안에 걸쳐 있는 AB지구의 농장처럼 그런 대단히 농장을 꾸리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질 것이다. 욕심이란 기본적으로 물욕이 있는 데다가 편제도 적지 않거늘 다시 또 정제가 천간에 떠 있으면은 아마 한국 땅 다 사는데 얼마 들겠소 하고 아마 흥정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느 나라 하나 사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죠. 이런 야무진 꿈도 가능하다고 보면은 정제가 있을 때는 항상 그 발이 땅에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앞으로만 나가다가 필시 엎어지게 돼 있죠. 풀썩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리 용을 잡을 대단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현실이 안 따라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을미가 무토를 봤을 때 아마 하늘의 별을 살려고 아마 흥정해 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대단한 결과에 대한 집착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돈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안 될 것이다. 이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기토 역시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거의 끓이킬 건 없으니까 기토도 6번째 정도로 순위를 줄 수 있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겹치는 성분이죠. 편제가 겹쳤을 때 정제보다 더 묘미가 있다고는 못할 것이다 하는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공간 통제와 전체 통제, 위아래로 전부 다 편제가 있다는 것은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로서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신이 암장되어 있으니까. 이 식신 암장된 걸로 인해서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경금이 들어오면은 정관이 합의되고, 정관이 합의되면은 직장생활, 공무원도 괜찮고, 특히 관리 감독직이 잘 어울리겠네. 이런 사람은 아마 감독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속에 있는 식신은 사람들 부려먹는 대로 연구가 되겠네요. 만약에 경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이용해서 능력을 최대화, 생산성 최대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궁리를 할 테니 아마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고롭겠죠.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그 사용자의 고용인의 입장이고, 사용자 측에서는 당연히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월급을 많이 주지 않을까요? 사람을 진을 뺍니다.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경금이 있는 사람은 감독직 같은 그런 직장이 잘 어울릴 것이다. 경금이 가능하다면 신금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능하다. 경금과 유사하게 직장에 시키는 대로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수용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항상 속에서 요 정화가 호시탐탐 신금을 노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노리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젠가 튀어나오면은 직장에서 애로가 발생하겠죠. 이런 점에서 경금은 큰 마찰이 없는데 신금은 마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일지에 잠재된 성분들, 내재되어 있는 이런 십성들이 중요한지, 이거 연구하면 할수록 그 오묘함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는 일이 왕왕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놓고 보니까 천간의 목만 별로 뭐가 쓸모없죠? 쓸모없습니다. 쓸모없지 그 나머지 모조리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 을미로군요. 그래서
을미로 태어난 사람은 생활력이 엄청 강하다.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력이 강하다는 얘기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의 먹거리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뭐든지 먹거리로 시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이런 남편을 만나면은 아마 먹고 사는 데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주진 않겠죠. 그래서 참 넉넉하게 쓰고 다니지는 못할지 몰라도 적어도 집안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구차하게 남한테 돈 얻어오라고 하는 그런 남자는 아닐 것이다. 당연히 남편이 백수도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을 두게 된다면 아마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곤궁은 당장 면할 것이다. 세상에 천지가 돈 벌 거리인데 왜 돈을 못 벌고 고생한단 말인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을미가 내 자신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무엇보다도 너무 앞으로 나가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는 점은 단점입니다. 물론 그 미중에 을목이 있어서 받쳐준다고는 하지만은 너무 앞으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각박하다고 하게 됩니다. 각박하면은 주변에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으면은 외롭죠. 이러한 점을 놓고 관찰한다면은 혼자 성공하고 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 돈다발 금괴만 수북해. 글쎄,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괜찮습니다. 다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혼자 있는 것이 의미가 없고 같이 더불어 있을 때 비로소 더 삶의 가치가 주어진다고 하면 항상 스스로 너무 결과만 생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아마 자기 수련 필요하겠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왜? 항상 결과만 놓고 보는데 수련은 결과를 위한 준비 아닙니까? 준비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 관리가 문제입니다.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죠. 수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미님 태어나신 분은 적어도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없는 인성이라면 어디서 불러오고 없는 관사를 만들어서 자기를 극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필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아마 놓치지 않고 상당한 결과를 얻어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국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운에서 또 이런 글자가 들어왔을 때 가령 원국에서 임수나 개수가 있는데 운에서 또 뭐랄까 토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국에서 임수가 옆에 딱 붙어 있는데 무토대운이 들어왔습니다. 무토대운 들어오게 되면 임수의 말을 잘 듣던 을목이 그만 무시해버리고 무토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달콤하거든요. 이렇게 달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흉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신왕에서 용신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심리가 되면은 글쎄 내 생각엔 그러네요. 용신운이 온들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야 용신운이면 다 좋은 거죠.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용신운이라도 과욕을 부려가지고는 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용신운이 들어왔는데도 왜 좋은 게 없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이놈아. 네 욕심을 무슨 수로 채우겠냐. 용신이 10개가 들어와도 네 욕심은 못 채울 거야. 아마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한테는 그런 말할 수는 없죠. 속으로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구만 할 때는 즐거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는 참 고통스럽다고도 말할까요? 적어도 이 을미일주가 임수, 개수가 원국에 있다 그러면 천간에 가까이에 운에서는 무토, 기토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오지 않아도 지지에 들어있어. 이 시스템이 식신생제의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신왕하더라도 화운이 들어오고 지지로도 들어오면 괜찮죠? 화토운이 들어와서 결과를 나타내주면 좋지. 이렇게 바로 무토가 딱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 날라가죠. 개수합돼 버리죠. 그래서 이 만약에 시스템이 천간 인성이 있다면 무토운은 상당히 안 좋은 운에 속할 수 있다.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국의 상황과 또 한 글자가 운에서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차근차근 음미하신다면 아마 하나를 미루어 열을 깨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문천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문천오 하나를 들으면 천을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깨달을 오자 깨달을 오자 일문천우라는 말 이거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를 깨닫고 나면은 계속 그것을 바탕으로 매개체로 해가지고 또 1차 분열이라도 괜찮겠죠. 1차 분열, 2차 분열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천가지에 도달하는 거죠. 천가지라는 것은 모든 것에 통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뭔가 궁리가 되지 않는다면 일문일오가 됩니다. 들은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들은 거를 한 바퀴만 돌려버리면은 일문오이가 됩니다. 일문이오가 되겠네. 그 다음에 일문사오, 일문팔오, 일문십오 되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안 되겠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궁리하시노라면 어느 사이에 심리 분석의 전문가가 되는데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시간을, 많은 궁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